안녕하세요. 네, 지브노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비닐을 마늘 채손 올리는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지역 마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1월 말쯤이나 중순에 심어갖고 싹은 뭐 한두 개는 올라오겠지만 보통 봄에 저희가 한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올라와갖고 이제 새순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지형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심다 보니까 새순을 올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월동을 하고 나서 이제 부주포를 걷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비닐을 저희가 지금 째갖고 이렇게 지금 마늘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차 웃걸음 우리가 밑비로 잘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시기 때 여러분들이 마늘이 밑거름을 잘 줘서 잘 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웃거름 1차 웃거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밑거름을 썼는 복합 비료를 1차로 주기도 하고 요소만 주기도 하고요, 혹은 NK 비료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복합 비료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NK 전용 우리 밑비료 웃비료가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당 기준에 맞춰 갖고 보통 저희가 한 500평에 한 포 반에서 한 2포 정도로 해갖고 이제 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밑거름에는 여러분들 인산이라든지 그리고 질소 그리고 칼륨이 들어가 있는데, 인산이 한번 줬을 경우에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성 인산을 주는 건 좋지만은 일반 복합 밑거름을 줬을 경우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NK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NK로 해서 농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뭐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나 아버지 때까지 오면서 밑비료라든지 NK 비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NK 비료를 해서 여러분들 주셔도 되고, 보시면은 이제 마늘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새순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한 2월 말쯤 되면 이렇게 새순이 많이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소하고 황산가리나 황산칼슘 요걸로 기본에 맞춰갖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뿌리는지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비료를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300평 기준의 마늘이나 양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1차 웃거름에 대해서 입상 황산가리 수용성 칼리 48% 들어가 있는 요거 우리가 보통 한 9kg 정도, 그리고 유한비료가 요 보시면 우리가 한 17kg, 이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섞어서 300평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9kg 17kg를 섞어서 밭에 이제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유한비료랑 또 염화가리 요걸로도 이제 수용성 칼리가 들어가 있는 거랑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갖고 요거 이제 뭐 17, 요거 뭐 한 8, 이제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을 해서 뿌리라고 그랬는데, 비가 만약에 자주 안 올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뿌린다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에 이제 안개라든지 이제 그 수분이 쭉 하면서 어느 정도 녹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 밭에다가 이거 뿌렸을 경우에 공기 중으로는 날아가는 게 있고 또 그냥 땅속으로도 용살되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보통 비 오기 전에 마냥 뿌리면 되는데, 적게 농사 짓고 있는데 저걸 다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보시면은 NK 비료를 보통 웃거름으로 많이 평상시에 많이 씁니다. 원래는 전문가형처럼 식물에 원하는 영양분을 적정량을 원래는 맞춰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NK 비료만 쓰셔도 농사가 망하지는 않고 평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해서 치실 때도 저희는 여기 경운기 한 번 가고 두 번 오고 세 번, 이게 경운기로 저희가 심었다 보니까 저희는 요 심어져 있는 데만 저희가 뿌려주면 되고요. 이런 헛골에는 풀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뿌려주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뿌려주는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온에서 아침 이슬로 의해서 얘네들이 비료들이 녹긴 녹아요. 보시면 제가 요즘 뿌려놨죠. 보시죠, 여기 뿌려놨죠. 녹긴 녹는데 기본적으로 마늘을 뚫어주는 시기가 되면은 봄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기 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2월 말쯤에 요 마늘 새순 올려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일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인력을 써갖고 뚫어서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1차 비를 주고요. 그리고 2차를 주는데 2차도 기본적으로 NK비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2차 주시면 되고 또 어떤 데는 3차도 주기도 하는데 3차를 우리가 기본 달에 3월달 말고 한 3월 말이나 4월달에 3차를 잘못 주게 되면은 마늘구가 여러 쪽수가 나오면서 벌어지는 벌마늘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요. 먹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너무 과다 시비를 하다 보니까 영양 과잉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 시기 때 2월 말 뚫고 나서 바로 웃거름 주셔도 됩니다.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3월 한 20일 전에 그때 맞춰갖고 한 15일 20일 전에 그렇게 맞춰갖고 한번 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는 시기 되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줘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게 되면은 요소나 이런 칼륨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녹아요. 그래서 이슬에도 녹지만은 비를 맞았을 경우에 더 잘 녹아서 또 흡수를 잘 합니다. 이 화학비료 자체가 바로 흡수가 잘 돼서 이 마늘 자체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녹색도 끼고 연두색도 끼어 있지만은 비료를 먹는 순간 아주 파릇파릇하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요 시기 때 1차 웃구름을 주는 이유가 지금 온실에 있다가 비닐 안 속에 있다가 나왔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추워요. 그렇다 보니까 냉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들이 우리 식물들한테 1차 웃거름을 줘야 그 영양분을 땡겨서 모님 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밑거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에서 크는 거야 당연히 그 자연에 맞춰갖고 알아서 잘 크긴 하지만은 요런 마늘 같은 경우에도 재배가 됐고 품종 개량이 많이 됐다 보니까 예, 인위적으로 사람이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차 웃구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또 올해도 농사가 여러분 또 시작입니다. 하여튼 마늘 농사 잘 지으셔갖고 농사가 힘들지만은 또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두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저희 집보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통을 누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뚫어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인 1조로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쪼그리 앉아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서 해도 마늘 조금 늘려도 얘네들 또 자라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성장에 또 크게 피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흙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덮어주는 이유가 바람이 불면은 이제 고추 마늘 잎이 다시 또 비닐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이렇게 또 덮어줌으로써 또 안에 또 잡초도 조금 햇볕을 덜 보기 때문에 잡초 좀 덜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